우리 삶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와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따뜻한 위로를 얻고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어떤 관계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흔들기도 합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하고 왜곡된 현실을 심어주는 심리적 조종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우 교묘하고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떤 말이 마음에 오래도록 찌꺼기처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예민한 걸까? 왜 그 사람 말 앞에서는 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흐릿해집니다. 이런 심리적 혼란의 중심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행위가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말실수나 무례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과 감정, 기억을 왜곡시켜 점차적으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적 지배 행위입니다. 이는 흔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며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목적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43세로 결혼한 지 12년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이지만 남편 현수 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기억 안 나? 당신,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지연 씨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현수 씨는 자신 있게 부정했습니다. 점차 지연 씨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그 친구들, 당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몰랐어? 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현수 씨가 내렸습니다. 당신은 그런 거 잘 몰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처음에는 배려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 씨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문제로 의견을 내면 현수 씨는 당신은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며 일축했습니다. 지연 씨는 점점 위축되었고 어떤 결정도 자신 있게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이에 친정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 말 듣고 보니까 그게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니? 그제야 지연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통제되어 왔는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가 항상 옳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점 틀린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중장년층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순자 씨는 68세로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과 위축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말과 태도 때문입니다. 돈 관리 같은 건 당신이 하면 꼭 문제 생기잖아. 당신이 뭘 알아? 그냥 조용히 좀 있어. 순자 씨가 어떤 의견을 말하면 남편은 늘 면박을 주듯 일축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다고 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손주들이나 챙겨. 순자 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심지어 병원 진료 같은 사소한 일까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한 사람의 어른이 아니라 지시를 기다리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나는 요즘 아무것도 결정 못해. 무슨 말을 하면 꼭 혼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거 혹시 가스라이팅 아닐까? 일부러 너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야? 그 순간 순자 씨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성격인 것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자신이 점점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은근한 심리적 지배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민하네. 그거 너 착각 아니야? 네가 늘 그랬잖아. 같은 말들은 상황에 따라 단순한 오해나 무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고 맥락을 타기 시작하면 사람의 감정과 판단을 흔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심한 말과 가스라이팅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의도, 반복성, 그리고 결과입니다. 첫째, 의도입니다. 무심한 말은 보통 말버릇이나 감정 조절의 미숙함, 혹은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무감각에서 비롯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말하는 쪽은 그 말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가 많지요. 반면에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흔들어 결국엔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해자의 판단에 의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둘째는 반복성과 패턴입니다. 무심한 말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고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점점 더 치밀하게 대상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지연 씨의 사례처럼 몇 년에 걸쳐 일상 속 대화에서 조금씩 자기 확신을 잃게 만들거나 순자 씨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모든 판단을 타인에게 맡기게 만드는 것이죠. 셋째는 그 말이 남긴 영향, 즉 결과입니다. 무심한 말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처도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분 나빴다는 감정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기억이 왜 이렇지?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식의 깊은 자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우울감, 무기력,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죠. 정리하자면 무심한 말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당신의 현실 감각까지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자신의 감각, 기억, 감정을 부정하게 만드는 깊은 심리적 해체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내뱉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 박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이 단순히 날카로운 화살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준된 독화살이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화살을 맞은 뒤에 내 마음 상태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흔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누군가에게 끌려가듯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재고해야 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의 차이로는 분간하기 어려운 가스라이팅.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심각한 심리적 지배라고 말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 말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왔는지,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말들이 반복되면서 당신이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말실수 이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기억과 경험을 계속 부정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너 착각한 거 아냐? 그런 일 없었잖아. 내가 과장하는 거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일인데
상대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헷갈리지만 반복되면 결국 내가 진짜 착각했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과도하거나 비정상으로 몰아갑니다. 그 정도 일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넌 왜 늘 감정적으로 반응해? 슬픔이나 분노, 불안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점점 자신의 감정 표현이 두려워지고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게 되죠. 셋째, 능력을 깎아내리고 자신감을 꺾습니다. 넌 맨날 실수하잖아.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당신의 실수는 과장되고 성취는 무시당합니다. 결국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야 라며 끝까지 우깁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상대의 거짓에 내가 흔들리게 됩니다. 다섯째, 모든 잘못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화난 건 내 탓이잖아. 너만 조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상대의 폭언이나 공격적인 행동마저 당신 책임으로 둔갑됩니다. 죄책감이 깊어지고 점점 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되죠. 여섯째, 당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들 별로 안 좋더라. 널 안 챙겨. 나 아니면 누가 너 이해해주겠어? 친구와 가족을 비난하며 관계를 끊게 만들고 외로움 속에서 가해자에게만 기대게 만듭니다. 일곱째, 헷갈리게 친절했다가 다시 공격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심한 말로 상처를 준 다음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다정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나를 아끼긴 하나? 라는 착각이 들게 만들며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반복되고 당신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무력해진다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고 있고 당신의 내면을 침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내가 이상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면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든 말의 맥락과 반복성, 그리고 그 말 이후에 내 마음 상태를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스라이팅을 알아채는 첫 번째 지혜이자 자신을 지켜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인지하고 경계하려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혼란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당신이 지금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지배의 패턴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10가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진단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느끼는 불편함의 본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출발점입니다. 메모장이나 손가락을 접어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 상대방과의 대화 후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잦다. 당신의 자존감이 점차 깎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향하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둘, 내 기억이 맞는지 자꾸 의심하게 된다. 상대방은 내가 겪었던 일이나 들었던 말을 자꾸 아니라고 하거나 다르게 이야기한다. 상대방이 당신의 경험이나 기억을 자주 부정한다면 이는 현실 감각을 흐리게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셋, 내 감정이나 생각, 판단이 틀렸다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은 내가 너무 예민하거나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말한다. 슬픔, 분노, 불편함조차 예민함으로 몰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감정 표현 자체가 억압되기 시작합니다. 넷, 상대방이 분명히 한 말이나 행동인데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기억을 못하는 척한다. 이는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행동입니다. 다섯, 상대방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불안하고 내가 미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감정의 혼란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상대방은 내 단점을 계속 트집잡거나 비난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진다. 비난은 반복되면서 자신감을 잃게 하고 결국 상대방의 평가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7.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나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은 항상 내 탓으로 돌린다. 감정적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죄책감에 익숙해지고 자기방어 능력을 잃게 됩니다. 8.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이 줄어들거나 관계가 소원해졌다. 상대방이 내 주변 사람들을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관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가해자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9. 나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매사에 조심하고 검열하게 된다. 당신의 자유로운 표현과 움직임이 위축되고 있다면 이미 스스로를 검열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10. 예전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만나면서 점점 소심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정해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성장인지 아니면 침묵과 위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천천히 되짚어보세요. 만약 앞서의 체크리스트에서 여러 항목이 예로 답해졌고 마음 한켠에 이건 뭔가 잘못된 관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직감은 무시하지 말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죠. 모든 상황에서 단번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직장 상사이거나 혹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해온 오래된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완전한 단절보다는 대화를 통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건 상대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기술이자 마음의 방패입니다. 그들과 마주할 때 쓸 수 있는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처음엔 어렵고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당신 안에 나를 지키는 말이 단단히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흔들림, 즉 분노, 눈물, 당황, 불안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표정한 태도와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말이 마음을 흔들더라도 반응은 무미건조하게. 심호흡을 하거나 머릿속으로 다른 문장을 되뇌며 감정을 조절해보세요. 이건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연습입니다. 둘째, 사실에 집중하고 기록을 활용하기.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했잖아 라고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기록이나 증거를 근거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때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월 뭐일 회의록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대화는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이 다시 현실을 뒤틀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셋째, 모호한 비난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 가스라이팅은 종종 애매한 말로 시작됩니다. 네가 문제야. 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런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이렇게 되물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언어적 경계선이 됩니다. 넷째, 대화의 본론을 놓치지 않기. 그들은 당신의 과거 실수나 단점을 끌어와 지금의 논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해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건 예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때 일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지금은 이 주제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대화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는 당신의 정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막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정신적 경계를 분명히 하기.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이나 사생활에 함부로 개입하려 할 때는 단호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 사적인 일이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감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네요. 이건 뇌에 없는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쉽게 지배로 흘러갑니다. 여섯째, 필요할 땐 대화를 중단하기. 도저히 통하지 않는 말, 점점 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대화가 있다면
물러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좀 얘기하기 힘드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한테 좋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항상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선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그들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중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교묘한 점은 피해자 스스로가 내가 이상한가라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화법들을 연습하는 건 단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인 셈입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뿌리내리는 곳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은 상대의 말보다 더 깊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길을 잃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되찾을 수 있는 힘 또한 지닌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직관과 감정, 가슴 속에 있는 작은 불편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실로 이끄는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침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는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 정말 잘 해내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였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여기에 도달했다는 건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결코 작지 않은 용기예요. 혹시 이걸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현실을 확인해주고 지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자신을 의심하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많이 단단해지거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게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경험, 생각, 감정, 그 무엇이든 소중하게 여길게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